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요일인데 여러분들 편히 쉬고 계시는지요? 그러면 쉬시면서 제 영상 보시면서 쉬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화면에 큰 글씨로 제가 새겨 놓았듯이 주차장법 위반, 주차장법 위반 시에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상당히 많은 질문이 와 있어서 제가 한번 방송을 해야 되겠다. 언젠가 한번 한 적이 있어서 자꾸 뒤로 미뤄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화가 많이 와서 그냥 또 확실하게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공식을 여기다 제가 적어 놨습니다. 자, 주차장법 위반, 이행 강제금 산출 공식.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차장법에 위반이 되면 얼마 나온가를 금방 계산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괜찮겠죠? 네. 자, 그러면 방송에 앞서서 아직 또 제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빨간색으로 된 두 글자 구독 버튼을 꼭 좀 눌러 주십시오. 그럼 제가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을 예, 찾아뵙고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산출 공식. 이행강제금 산출 공식에는 이행강제금이 지금 주차장법 위반이 있고요. 이보다 더 많이 나와 있는 것은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이렇게 두 가지로 대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출 공식은 경우의 수가 좀 많아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다 화면에 띄워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제가 다음 기회에 제 여기 그 설명만 몽땅 이 화면에다 전체 채워서라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 산출 공식, 이건 아주 쉽습니다. 누구나 쉬워요. 그러면 자, 관련법이 어디에 있느냐면 일단 법제처에 들어가면 그 법제처에 들어가면 이제 각종 법률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다가 주차장법 이렇게 치면은 주차장법이 쭉 나옵니다. 이제 자, 그러면 주차장법 제 32조 제 1항 1호에서 2호에 이게 보시면요,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그 근거는 관련법은 주차장법 제 32조 관련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주차장법 위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왜냐하면 건물에다 이제 주차 시설을 건물을 원래 준공 받을 때 주차 시설이 몇 대 있어야 된다. 그 건물 규모에 따라서 뭐 두 대가 될 수 있고 세 대가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뭐 아홉 대 여덟 대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돼요. 많이 그 건물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거기다가 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이제 1층에는 쭉 이렇게 영업점, 그러니까 근린생활 시설로 해서 뭐 음식점이나 아니면은 또 뭐 다른 서비스 센터 뭐 이런 비슷한 것을 여러 가지 업종이 들어와서 이렇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잖아요. 자, 그게 바로 이제 그 주차장도 옆에 또 이제 두 명이 됐든 세 명이 됐든 뭐 여덟 명까지도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있어요. 그런데 이거 그 1층에 근린생활 시설로 해서 점포가 한 서너 개 나왔는데 그 옆에 주차장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주차장은 이렇게 사용을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손님들이 뭐 간단한 음식 같은 거 이제 드시러 오기 때문에 차를 갖고 오신 분도 없고,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이발관이나 아니면은 또 뭐 서비스 센터 이런 거 있어서 차를 가져올 필요가 없으니까 별로 주차장을 찾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 음식점을 하는 그 대표자가 음식점 주인이 이 건물주한테 이렇게 자기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사장님, 이 주차장 그 별로 되질 않는데 우리 그 약간의 우리가 식자재 같은 거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 좀 싸두는 창고 형식, 그러니까 주차장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대 놔두고 창고 형식으로 우리가 좀 썼으면 안 될까요? 라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주차장 그 건물주는 그러면은 그 사용료를 이제 좀 더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물론 또 자기 건물에 에, 세를 들어서 영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로 하고라도 일단 해주고 싶어서 생각 없이 네 그렇게 하십시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식자재를 많이 이렇게 쌓아놓고 이제 뭐 이렇게 영업을 해서 영업도 잘 되고 해서 서로가 부담 없이 이제 지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구청에서 전화가 따르릉 왔어요. 사장님, 왜 그 건물의 주차장을 사용을 하지 않고 왜 타 용도로 사용합니까? 라고 전화가 와서 만약에 이거 언제까지 에, 원상 회복, 그러니까 주차장 기능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 도대체 어, 우리 담당께서 여기 이 조그마한 건물에 어떻게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셨습니까? 하니까 좀 머뭇거리더니 나중에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했다고 그럽니다. 자, 신고를 하면 신고 내용을 살펴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식당에 왔는데 차를 갖고 왔어요. 근데 갖고 오지 않아도 되는데 식당 규모치고는 차를 갖고 와야 할 필요성도 없는데 어쨌든 그런 사정이 있어서 차를 갖고 와서 일단 주차장에 대려고 보니까 주차장에 사용을 못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거는 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불편한 걸 떠나서 다른 사람도 너무 불편하겠다 해서 좋은 생각으로 구청에 전화를 해서 일단은 여기 일단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받은 구청 해당 과에서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원상 복귀하라고 지시를 할 수밖에 없죠. 왜? 지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원상 복귀하려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그래서 얼마나 나오냐? 예를 들어서 많이 나오지 않으면은 그냥 그 식당 그 영업주하고 상의해서 이거 얼마 나온다는데 어떻게 할까 해서 이렇게 할 생각도 갖고 있었고 그래서 한번 산출을 해봐야 되겠다 얼마 되는지 그랬더니 구청에 전화해서 이거 얼마나 나옵니까 했더니 그럼 사장님이 계속 앞으로 그 이렇게 식당 식자재로 사용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라고 이제 물으면서 약간 불쾌감이 있었어요. 왜냐면 알겠습니다 하고 정상적으로 회복, 정상, 원상 복귀, 원상 회복을 하기를 원했는데 이 사람은 원상 복귀를 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주인 그 식당 주인에게 좀 편리를 주고 싶은 마음, 물론 자기 욕심은 아니죠. 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이것을 고지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금액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거 원상 복귀 하세요. 원상 복귀 해버리면 금액이 산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하고는 달라요. 이 사람은 목적이 다른 데가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 좋습니다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럼 한번 산출이나 해보자. 얼마가 나오는지.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두 가지 나와요. 하나는 타용도로 사용했을 때와 기능 상실. 기능 상실이라는 게 아까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기능 상실이죠. 왜냐면 주차장은 주차장 그대로 놔두고 안에 차를 댈 수 없도록 식당 기자재를 갖다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차장으로서 기능이 상실됐죠. 예를 들어서 뭐 타용도로 섰다고 해도 광원이 아니겠죠. 일단은 자 어쨌든 이제 그 판단은 구청에서 할 거고
이제 그 타용도로 쓰는 거하고 기능 상실, 그러니까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도록 어떤 장애물이 쌓여 있으면은 기능 상실이 되죠. 왜? 주차장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러나 주차장을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타용도로 쓰는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주차장 건물에다 조그마한 가게 하나 내서 남에게 이제 뭐 작은 구멍가게라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줬어요. 그럼 타용도가 되죠. 그래서 타용도로 했느냐 기능 상실, 그러니까 원래 주차장의 기능을 상실하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가격이 달라집니다. 아주 쉬워요. 여기 지금 공식이 나와 있죠. 여러분 보세요. 자, 보시면 첫째는 타용도로 사용하면은 시설비의 20%, 시설비, 그러니까 그 주차장 시설하는 데 드는 비용이에요. 시설비가. 시설비, 그리고 그 곱하기 12제곱미터 곱하기 100분의 20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기능 상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사용할 수는 있는 상태로 그대로 주차장은 유지돼 있되 주차장만 사용할 수 없도록 방해, 장애물이 뭐 다른 물건이 쌓여 있다든지 하면은 이거는 시설비의 10%, 그래서 곱하기 12제곱미터 12제곱미터 빼고 12 곱하기 100분의 10 이렇게 하면 계산이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 계산기하고 때려보세요. 자, 시설비의 20%가 뭐냐, 시설비의 10%가 뭐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죠. 자, 시설비의 20%는 공시지가를 얘기합니다. 공시지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이제 그 해당 연도의 공시지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죠. 근데 똑같이 입안을 했는데 그 땅값이 비싼 곳에 있는 분들은 주차장법 위반 이행 강제금이 더 많이 나올 것이고, 또 저 변두리나 아니면 지방 같은 데서 그 공시지가가 낮은 곳은 이행 강제금이 산출해보니 적게 나오겠죠. 자, 이제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이 어디에 있느냐. 예를 들어서 뭐 중구 종로 아니면 강남에 있다 하면은 많이 나올 거고, 왜? 공시지가가 높으니까. 자, 그 다음에 같은 서울이라도 저 변두리에 있는 구로 가면은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적겠죠. 자, 그럼 이제 일단 기본적인 설명했으니까 그 계산하는 방식은 어떻게 해요? 공시지가 곱하기 12 곱하기 100분의 20. 타용도를 할 때, 기능 상실을 할 때는 시설비 곱하기 12 곱하기 100분의 10. 그 대신 시설비는 그 공시지가의 10%를 얘기하는 겁니다. 10%. 그리고 타용도로 쓸 때는 공시지가의 20%를 얘기하는 거고. 공시지가의 20%, 땅이 이제 시설비라고 생각하면 돼. 땅 넓이가 시설비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 공시지가는 땅 넓이의 20, 그러니까 100%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20%,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금년 공시지가가 만약에 100만 원이었다 하면 20%니까 20만 원이겠죠. 20만 원 곱하기 12 곱하기 100분의 20 이렇게 하면 타용도, 그러니까 주차장을 완전히 못 쓰게 만들어 놓고 다른 용도로 쓸 때는 시설비의 20%를, 그리고 주차장을 유지를 하되 잠시 다른 물건을 쌓아놔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못했을 때는 기능상실 해갖고 공시지가의 10%, 이걸 시설비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공시지가의 10% 곱하기 12 곱하기 100분의 10 하면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 계산기만 두들기면 나오잖아요. 바로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주차장법 위반으로 지금 원상복귀 시정명령을 받은 분이 계신다면
이 내용을 보고 빨리 계산 한번 해보세요. 빨리 계산해보고 계속 그대로 타용도로 계속 쓸 것인지 아니면은 뭐 기능 상실 부분을 그 쌓았던 부분도 그 내가 감수하면서라도 이제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식당에 있으면 기자재를 쌓아놓을 데가 없잖아요. 뭐 그 쌓아놓으려고 하든지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선택하면 되시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이 산출 공식을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타용도, 기능 상실, 타용도로 사용할 때와 기능 상실일 때의 두 가지로 나눠서 타용도로 사용할 때는 공시지가의 20%를 곱하면 되고 기능 상실일 때 그러니까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을 때는 시설비가 공시지가를 얘기해요. 시설비의 10% 곱하기 12는 뭡니까? 12제곱미터는 면적이에요, 면적. 주차장 넓이 면적을 12제곱미터 곱하기 100분의 20. 계산 가능하죠? 어려운 거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주차장법 위반을 하신 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안 하셔도 이 내용만 바라보면 바로 해답이 나옵니다. 관련법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관련법 주차장법 제32조 1항 1항의 1호부터 2호에 나옵니다. 1항의 1호는 아까 타용도, 1항의 2호는 기능 상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차장법 32조 제 1항의 1호, 2호 이렇게 찾으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는 이제 뭐 방송 다시 해달라고 이제 요구하는 사람 없겠죠? 왜냐하면 이거 하나면 확실히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하단에 자세히 그 제32조 1항 1호, 2호를 하단에 제가 또 설명을 붙여 놓겠습니다. 그래도 모르겠다 하면은 여기다가 제 아래 하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히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께 주차장법 위반 이행 강제금 산출 공식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모든 지금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께 좋은 영업 정지나 아니면은 영업 정지 당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뭐 음주운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구제하는 모든 행정기관으로부터 일단은 불이익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업무를 행정구제, 행정 안에는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죠. 모든 사건이. 예를 들어서 뭐 음식점, 또 뭐 호프, 아니면 뭐 이발, 또 아니면은 뭐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게 다 됩니다. 왜냐하면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상황이면 그래서 구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으면 그 구제를 해드리는 일을 제가 행정구제라는 제목으로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저를 많이 활용하시고 또 저로 인해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그런 제가 여러분께 유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